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심리상담TV의 이승은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로 이름이 되게 신기하죠?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근데 지금 제가 다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우한 코로나라고 해야지.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게 중국발 코로나이지 않습니까? 그 질병인데 이게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는 벌써 지역 감염을 출발해서 대구를 출발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서울 지역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원인을 제공했던 나라는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잘못되면 코리아 대구 코로나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 병균에 대해서 퍼뜨렸다는 그런 책임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우한 코로나, 우한 폐렴이라고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게 지금 또다시 우리 아이들의 방학이 3월 23일에서 또 2주간 연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또 초래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 중국 우한에서 이 폐렴이 넘어왔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넘어왔죠. 근데 이제 이게 대구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종교단체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단체에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확산되고 굉장히 그 대구가 몇천 명의 가장 많은 우한 코로나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돼버렸죠. 근데 이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는 이단 종교가 맞고요. 일단은 물론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는 중국에서 온 괴질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또한 이것들이 확산되는 추세를 했던 거는 물론 신천지의 문제가 있지요. 이렇게 꼭 본질적인 문제는 중국에서 넘어온 이 괴질이고 우한 코로나고 그걸 이제 좀 확산시켰던 거는 이 신천지 이단 종교가 이렇게 퍼뜨렸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봤는데 이 전라도 광주인가 어디서 그 여자가 와이프가 신천지 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번에 전수조사가 나오면서 자기 와이프가 신천지 신도였다는 걸 남편이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 이 와이프가 투신 자살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한 코로나 그리고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단 종교죠. 들이다가 이렇게 했던 부분, 이렇게 병균이 확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그 이단에서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이라는 종교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지,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24만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 교인이. 근데 그거는 숫자상 나온 거고 생각보다 더 많이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에 그리고 또 제가 또 들어본 그 정보를 입수한 바로는 중국 우한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천지가 또 제가 경악스럽게 느끼는 거는 20대에 남녀 학생들이 가장 많다고 해요. 생각보다 20대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막 서치를 하다 보니까 대학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 동안 그 신천지에 그 얼만큼 대학가에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봤더니 대학가 조선대, 전남대, 영남대, 공주대 등 각 대학마다의 동아리에 7개 이상 각 이렇게 대학마다 이렇게 그 신천지 동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최근에 발견된 거는 공주대에서 이렇게 7개가 이렇게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그 동아리가. 그리고
왜 그렇게 20대 애들이 왜 이런 신천지라는 이단에 왜 빠질까라고 이렇게 봤거든.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보니까 그 네 가지의 이런 심리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를 싹 이렇게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대가 이제 자기 효능감이 낮대요. 그리고 함몰 비용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터널의 함정이 빠지고, 그 다음에 희소성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기 효능감은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이, 똑똑하고 이렇게 뭔가 간일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프레임을 본인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똑똑한데도 사람은 누군가의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들은 이러한 약점들을 굉장히 잘 파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자존감이 낮아진 학생들, 낮아진 이런 아이들한테 이렇게 싹 이렇게 접근을 한대요. 그리고 함몰병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신천지를 들어가다면 이렇게 3개월 정도 한 누군가가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신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20대의 대학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4인에서 5인조가 붙는데요. 그래서 공을 들인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4인조가 이 아이한테 하나에 이렇게 매달리면, 이 아이가 그동안 이제 같이 함께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시간이 들인 게 얼만데, 아이 뭐 그래도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하니까는 뭐 괜찮겠지.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공을 너무 많이 들였어. 그렇다면 뭔가 그래도 나중에 그동안 내가 썼던 시간과 공이 너무 아까울 수 있어. 그래서 못 나가는 건데요. 못 나간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널 비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함정이라고 해서, 이것만 조금 넘기면 되겠지. 또 밝은 날이 오겠지. 요것만 지금 힘든 것 뿐이야. 내가 이 사람들 믿을 수 없지만 요것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또 이게 신천지라고 하는 게 되게 희소성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자기만을 위한 뭐 이렇게 굿즈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나만의 뭐 이렇게 이런 거, 나만의 갖고 있다는 이런 희소성의 법칙을 이 아이 20대 그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그 대학생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너는 특별해, 이렇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희소성의 법칙을 하니까 굉장히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다르고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파고든다는 거죠. 너무 신기했던 건 얘네들이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포교하기 위해서 3개월을 쓰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얘를 데려간대요. 그리고 또 전문 분야가 있대요. 얘가 만약에 그 새로 이렇게 이렇게 영입해야 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 다 각자마다 또 여기가 되게 전문적인가 봐요.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애들도 있고, 같이 스터디 하자, 뭐 미술이나 뭐 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을, 그 아이가 뭐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부분을 캐치를 해서 4-5명이 이렇게 팀으로 붙는 거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또 100일을 이렇게 3개월 동안 공을 들였다가, 이 아이가 이제 또 뭐 6개월 동안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을. 또 과정이 있대요. 그 신학교라고 해서 입교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계를 지나가서 하면 뭐 이렇게 필기 시험도 보고 막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디 팀에 또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직함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걸 이렇게 입교 단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교 단계를 거치면, 그러니까 신천지가 저희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신천지 입단 그 카드를 받으면 어느 지역에서 갈 수 있고 드나들 수 있고 모든 시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대요. 그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대학생 애들도 이렇게 놀러 다니고 싶은데 뭐 잘 데 없고 이러면, 내가 신천지 전국 곳곳이 있잖아요. 신천지에 있는 그 교회 이런 데에서, 뭐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들만의, 신천지들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쓸 수 있게 해주니까 20대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뭐 여기는 뭐 여자는 27세, 남자는 30세까지 연애가 또 금지되어 있대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이런 거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가족들한테 신천지라고 이렇게 알리면 너 이렇게 배척당하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교육을 엄청 시킨대요. 그리고 너는 특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희소적인 아이한테 굉장히 이제 20대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는 27세, 남자는 30세까지 연애가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6개월 연애를 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는 각 지역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집단 활동을 많이 한대요. 이때 뭐 이렇게 그러면 이때 또 이제 연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규율을 정해놨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 제가 또 충격적인 거는 지금 20대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20대, 10대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포교 활동의 그 대상이 되는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20대 새내기애들, 특히 새내기애들이 가장 많이 빠진다고. 왜냐면 또 막 이렇게 집을 떠나서 집하고 가까운 대학을 갔다면, 통학되는 대학을 다닌다면 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갑자기 부모 밑에서 20년간 살다가 대학을 간다는 이유로 자취를 한다거나 뭐 기숙사를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아이들한테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종교는 이러한 특성과 심리적인 부분들을 파고드는데 대단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포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대 아이들이 이렇게 빠지는 또 중요한 이유는 가족들한테 받지 못했던 관심이라던가 조직적, 그다음에 존재의 느낌들을 이들이 대신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겠죠. 이렇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자식을 키운다거나 주변에 내 조카라든지 이런 있는 분들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이렇게 20대 때 가장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에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지금 바깥에 못 나가고 계시잖아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싸우기도 하고 저도 제가 제일 힘든 건 저희 아이를 이렇게 삼시세끼 밥을 해먹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더더욱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일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런 이단에 또 이단이 아니라도 또 다른 뭐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붙어있는 시간이 많은 이 기간을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저희 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한 코로나 난중일기입니다. 그냥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서. 그리고 나중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요. 전쟁과 막 총칼로 싸우고 피가 보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리고 이제 사망률에 따라서 이게 바로 20세기가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할 수 있는 전쟁과 같은 양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기는 21세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보다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탈리아나 뭐 유럽 속에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민족들보다는 그래도 얼마나 도덕성이 높은 민족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차별화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우한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저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지난날의 일상들이 행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가족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겪으시면서 그동안에 소소하게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은 아동심리상담TV였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이나 영상으로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